안녕하세요, 호신 작가입니다. 일본에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법률, 제도 등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TV 방송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 출연한 한국 가수의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앉아있는 모습이 일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을 두고 예의가 없다 등의 글들이 달렸고, 한국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한국 연예인이 일본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나오곤 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인 지인들에게서 한국 연예인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권 연예인이 다리를 꼬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연예인이 다리를 꼰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는 연예인들의 인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년 말쯤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을 비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진출에 실패한 멤버는 일본에 남아서 아저씨 엉덩이 냄새를 맡고 있고, 한국 진출에 성공한 멤버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진출에 성공한 혼다 히토미 역시 일본으로 돌아간 후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여성 인권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들을 때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호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표출된 것입니다. 호칭이 이슈가 되자 야후재팬에서 이러한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60% 정도 되는 사람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느낀다는 사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주인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것을 개인의 일로 축소하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원래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등한 입장이나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단어를 과잉 해석하는 보도나 계몽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당사자끼리 납득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요시노야 이사가 순진한 처녀 약물 중독 전략 발언, 회사가 사죄, 극히 부적절,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일본의 유명 규동 체인의 한 임원의 발언이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시노야는 일본 3대 규동 체인점 중 하나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 덮밥을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요시노야는 미국, 중국, 태국 등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런 요시노야의 이토 마사아키 상무가 지난달 와세다대가 사회인을 대상으로 주최한 강의에서 젊은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으로 순진한 처녀 약물 중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소녀를 규동에 중독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남자에게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규동은 절대 안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시노야는 회사 차원에서 이토 상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요시노야는 또 다른 차별로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요시노야는 지난 1일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 채용 설명회 참가를 신청한 외국 국적 대학생들에게 참석 불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실제 외국 국적인지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름만 보고 외국인이라 결론지어 채용 설명에 참석 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차별이 일상화된 회사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참고로 요시노야는 후쿠시마 식재료를 사용하며 먹어서 응원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V입니다. 한때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AV 배우 제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AV 배우 길거리 스카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일본인 지인들 중에도 AV 배우 스카웃 제의를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거리 스카웃이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4월부터 고등학생의 AV 출연이 합법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은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V 출연 제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임인 AV 출연 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교생의 AV 출연에 대한 것과 배우의 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스카웃 전면 금지, 의료와 복지 우선, 언제라도 계약 파기 가능, 윤리적이지 못한 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AV가 얼마나 대중적인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길을 가던 여성을 인터뷰하는 일본 TV 화면입니다. 통신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인터뷰를 방송하는 모습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 개장 35주년에 대해 인터뷰하는 여성입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빙수집을 찾은 손님을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들은 모두 AV 배우들입니다. 우연인지 방송사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빙수집 인터뷰하던 여성의 이름은 모모노기 카나입니다. 그런데 모모노기 카나가 출연한 방송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모모노기 카나의 집을 찾아가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모모노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쇼크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고 촬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촬영하더니 심지어는 침실과 화장실까지 모두 촬영해 공개한 것입니다. 방송 이후 인터넷에서는 사생활 침해다, 무단 침입이다 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시당한 인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